네, 이제 세 번째 작품도 첫 번째와 같이 부케를 할 건데 조금 독특한 부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조금 파스텔 톤이었고 두 번째는 좀 BBD였으니까 세 번째는 좀 이런 은은한 이제 은은하다 못하시는 올 화이트 컬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할 작품은 암 부케라고 하고요. 팔이란 뜻이고요. 즉 팔에 걸쳐서 드는 부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에 걸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들었을 때 팔에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의 소재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줬을 때 곡선이 생길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에 이렇게 걸쳐서 들 수 있는 부케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부케는 조금 아무나 들 수는 없고요. 좀 키가 크거나 좀 이제 아무래도 임팩트 있는 부케가 아니고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서양 쪽은 굉장히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의 부케를 많이 드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신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리는 부케고요. 혹은 이제 좀 팔 쪽에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식을 올릴 때 이제 임신 중이신 상태에서 좀 배가 좀 나와 있을 때 좀 배를 좀 가리셨으면 할 때 많이 드는 부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사지를 꽃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시면. 임신 안 했는데도 배가 나온 경우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임신은 안 했지만 이제 배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배를 가리시고 싶으실 때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선 분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근데 아무리 배가 나왔더라도 키가 좀 작으신 경우에는 더 짜리몽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래도 좀 키가 있으신 분들, 이제 혹은 키가 작더라도 이렇게 길쭉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부케입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하실 때는 다들 다이어트를 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다이어트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집 와도 될 것 같아요. 아, 8kg? 네. 8kg 빠진 것 같아요. 아, 거기, 네. 그럼 밭 가시고 준비하시면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도 봤는데, 되게 좋은 공간을 또 이렇게 또 구하셨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니가 네. 중고등학교 때 입던 옷이에요. 내가 작업할 때 입는 옷이다. 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런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은 이제 좀 비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되어 보이지 않게, 지금 제가 여기 사용한 두 꽃은, 위에는 이제 카라라고 하는 꽃이고, 지금 이 꽃은 튤립이죠.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튤립을 좋아하나 봐요. 지금 물론 이제 좀 요즘 튤립이 좀 유행이기도 하지만, 제가 튤립이라는 꽃을 항상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매년 튤립 안 들어간 작품이 없을 정도로 제가 튤립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넣고 있는 이 소재는 조팝나무에서 이제 조팝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거의 뭐 이런 웨딩할 때 거의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친구여가지고요. 아, 조팝이요? 네, 그리고 조팝 너무 비싸요. 지금 아, 그래. 지금 많이 필 텐데. 완전.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길가에 피기 전에는 막 제 기억에 이런 거 뭐 어차피 공부하시는 친구분들과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한 단에 한 25,000원, 28,000원까지 뛰어가지고, 지금은 10,000원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흰색 꽃은 크게 유행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결혼식이 아무리 요즘에 좀 컬러를 좀 화려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베이스 컬러나 그리고 대부분의 웨딩은 보통 화이트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꽃을 재배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화이트 꽃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뭐 이런 농장 사장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흰색 꽃이 좀 키우기가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상처 때문이지 않을까. 상처가 좀 더 잘 보니까. 왜냐면 다른 색 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처가 좀 있어도 사실 이렇게 좀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아무래도 하얀 꽃들은 좀 상처가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넣은 건 스카비오사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제 저희 말로는 이제 솔채꽃이라고 합니다. 솔채. 그래서 어른분들은 솔채라고 많이 하죠. 솔채. 와, 이거 환산 너무 많은데 요즘 거? 이게 이름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것도 되게 비싸요. 요주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좀 꿈이 있다면 저도 교수님처럼 네. 그렇게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농사 져놓고 네. 예, 저는 막 직접 거기서 막 이렇게 꺾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업도 하고 전 그게 꿈이거든요. 저랑 친한 분들은 다 나는 꿈인데 저도 이렇게 땅 사가지고 많이 키워놓을 테니까 와서 한번 해요. 네네네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냥 파티도 하고 뭐 이런 소규모로 이제 뭐 이게 하객분들 많이 안에서 뭐 이런 결혼식도 하고. 이제 곧 30m 이상 장미가 종류별로 쫙 피는 글라디오러스.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 교수님 언젠가는 이런 하우스 웨딩 같은 거 하나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300평 정도 밀밭이 이제 막 출렁출렁. 그리고 혹시 질문 제가 약간 답해드린 거 외에도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인스타로 DM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연합대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요. 나중에 내년이겠죠. 내년 이후 취업 나갈 때까지 네.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경험을 쌓는 게 좋을까요? 이 학생도 플로어 쪽으로 나가고 싶은 학생이고요. 일단은 사실 뭐 이런 플라워 기술이라든지 꽃을 하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론은 뭐 굳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 이제 예전에는 80%였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100%가 연합대 학생들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7, 80%가 연합대 학생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좀 지원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연합대생만으로는 이제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선배로서 뭐 졸업생 선배로서나 이제 혹은 이제 여러분들을 나중에 고용할 수도 있는 이제 약간 산업체 대표로서 한 가지 좀 이런 거 좀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번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꽃 실력도 꽃 실력이지만 저는 조금 친구들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화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말투랄까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어린 특유의 말투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에 위치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런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꽃다발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주로 저희 고객들이 주로 뭐 몇백만원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결제하러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좀 화술 같은 게 조금 좀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면은 사실 이제 그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은 제가 직원을 뽑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느 정도 꽃을 할 줄 안다면 이제 나머지는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제 사실 이런 말투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절대로 뽑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는 이제 배우려고 들어오는 분들을 저희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면서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히 배우게 되기 마련인데, 이제 아예 마음가짐을 나는 여기 가서 이런 걸 배워야겠다라고 좀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우려면 이제 학원을 가셔야겠죠.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제 취업을 하실 때는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 배운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이제 회사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를 좀 뽑고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아직 리본 처리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보시면은 여기 팔에 걸치는, 그래서 암부케라고 합니다. 암이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팔에 걸치는 부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앞면과 뒷면을 좀 이렇게 나눠서 있어요. 그래서 뒷면으로 들면 좀 별로죠. 그래서 앞면으로 이렇게 애기나 강아지 앉듯이 이렇게 들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들기가 굉장히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 쪽에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를 가려야 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드시면은 다 가려지겠죠. 그리고 이 부케에서 조금 날씬해 보이려면은 이렇게 앞으로 드는 것보다는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살짝 이제 옆으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제 각도를 준 상태에서 들면은 조금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오늘 이제 스타품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브라이덜 부케, 두 번째는 바스켓, 그리고 세 번째는 암부케. 즉 이것도 결국 브라이덜 부케겠죠. 브라이덜 부케 중에서도 암부케라는 형태와 기능을 가진 부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암부케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제가 뭔가 이제 저는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좀 뚝딱뚝딱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로 뭐 판매가 되면 저희는 이 정도면 한 6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국민한테만 이거 듣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완전 느낌 나는데요. 신부가 좀 이쁘게.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들고 있어도 이뻐요. 좀 과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 세팅이 완벽하게 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들었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조명에. 그렇죠. 그죠? 완전. 그리고 하이라이트 다 받고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들고 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제가 훨씬 더 우아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야외 웨딩이다, 이런 좀 자연 속에서 한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꽃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신부를 위한 요즘 이런 커스텀이제에서 신부의 체형과 신부가 입을 드레스 여러 가지 조건, 피부톤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다 고려해서 이제 하는 부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제 누가 부케를 저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물론 이거는 신부님들 사정마다 다 다르지만 요즘 저희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드레스 이제 예식 당일날 하루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빌려 입는데 정말 저렴한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들이 하루 임대료로 2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근데 보통 평균 한 4,5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1,000에서 1,500만 원까지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하루 드레스를 빌려 입는 데만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70만 원 부케에 생각보다 사용을 이게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물론 사실 저희가 6, 70만 원짜리가 많이 나가긴 예, 저희도 6, 70만 원짜리가 나가긴 하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금액대는 이제 30에서 한 40만 원대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뭐 많이 나갈 때는 뭐 한 주에 한 6, 70개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또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이 일을 하시면서 처음 성취감을 느끼신 순간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성취감을 느꼈던 처음으로 이 일을 하면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던 때는 언제신가요? 처음으로 근데 사실 성취감을 느꼈었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이라고 하면 일단은 처음의 성취감은 저는 그래도 처음 취업이 되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성취감을 항상 느끼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꽃을 사러 오면서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기분 나쁜데 꽃 사러 가는 거예요? 그쵸. 뭔가 이제 본인한테 선물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선물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행사도 준비해드리고 화보, 결혼식 이런 거 준비해드리다 보면 끝마무리가 나면 성취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남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돈을 받고 하지만 보통 저희가 뭐 업체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제 좀 굉장히 뭐 행복해하고 항상 감사해하면서 이 일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성취감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신 분들의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순간은 어떤 때였을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요. 그냥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사실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로 좋은 계기로 이제 외국 활동을 굉장히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시아를 거의 뭐 진짜 옆 동네 다니듯이 막 한참 다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진출 못한 선생님으로서 진출 못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이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살짝 무시하는 게 있듯이 이제 약간 좀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전시하러는 많이 가지만 수업하는 자리에는 절대 세우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뭔지 알까요? 네, 제가 이제 4년 전쯤에 이제 일본에서 수업을 처음 한 이제 한국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제 일본에서 수업을 하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맞아. 그래서 그때 그 보셨던 분들이 뭐 이제 제 팬이 돼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연마다 막 이게 달력도 그러니까 이제 제 사진과 제 작품 사진이 들어가 있는 뭔가 이런 달력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뭐 이런 팬레터 같은 것도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2019년 12월에 제가 이제
마지막 해외 출장을 갔었죠. 왜냐면 그 이후에 출장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중국의 청두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해 2019년 8월에 이제 영상 강의를 이제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이제 제가 청두에 이제 들어가서 첫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 수업을 들으러 4,000명이 오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좀 괜히 중국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그때 맞아, 그때 네. 저도 듣기에 막 거기에서 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다 네. 보내주고 맞습니다. 완전히 스타시. 이게 완전히 아이돌이 되면 이런 느낌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이게 경호원이 없으면 아예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TV에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스타가 돼 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제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이제 그때 약간 너무 와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순간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쭉 나갔을 텐데요. 그렇죠. 원래는 전국 투어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도시를 다 투어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첫 스타트를 청두에서 한 거였는데 이제 청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우한이었습니다. 우한이었는데 마침 우한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도를 그 신사유람단 하느라고 한 7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학생들도 데려가고 매번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던데. 그래서 그게 음식은 어땠어요? 중국 음식? 저는 다행인 게 중국 음식 잘 맞아서 진짜요? 제가 그것만 못 먹어요. 제가 고수만 못 먹고 고수. 막 이런 후추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식 너무 좋아해서 저는 너무 그 중식이 이 중식이 아니던데 나는 향기가 너무 강해서. 네 맞아요. 이 한국 중국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마라 허거 약간 이런 마라 향 이런 걸 원래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고수만 안 들어가면 저는 약간 기름진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해서 저는 잘 맞았습니다. 나는 오래 못 있겠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칭따오 가면은 첫날만 거기서 자고 완전 로컬로 가잖아요. 시골 농업이라. 거기는 완전 오리지널 그 중국 음식들. 그쵸. 냄새도 막 요리요. 그쵸.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오시는데까지 견인 역할을 한 대표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장점이요. 예. 저의 장점은 지금도 그렇고 정말 좀 과한 관심도 많이 받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도 약간 좀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예민한 편이기는 이제 한데 저의 최고의 장점은 여기까지 저를 이제 오게 한 최고의 장점은 말을 잘 흘려듣는다라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전 좋은 말, 좋은 기억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잔상도 오래 남고 되게 오랫동안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일, 안 좋은 말은 되게 그냥 다 흘리는 편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저도 어떤 특정 계기로 어떤 되게 크나큰 상처받을 일도 막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를 계기로 이제 이게 많이 흘리는 연습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장점이라면 저 좀 생긴 거랑 다르게 생각보다 멘탈이 좀 많이 강한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잘 다스리세요. 이제 저는 그 연습을 정말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야 좀 빛을 발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받더라도 그때 잠깐 그냥 약간 이러고 한 10분 30분 지나면 약간 좀 까먹는 것 같아요. 처음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신 건가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출발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야 됐고 이제 그리고 직장 생활도 이제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는데 제가 26 끝날 무렵 거의 27때 창업을 했고 저는 창업 비용
거의 뭔가 안 들었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보증금 1000만 원, 제가 수중에 모아둔 돈이 제가 월 한 30만 원, 40만 원씩 모았던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사무실을 하나 구했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안에 뭐 테이블 맞추고 한 번 테이블은 이제 가족들이 선물해줬고, 뭐 칠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물건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이 테이블은 그때 가족들이 해줬고, 칠판은 친구들이 해줬고, 뭐 나머지 뭐 기물들도 뭐 조금씩 사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창업비용이 거의 안 들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제가 사무실, 저는 원래 수업을 하려고 구한 사무실이 아니고 제가 이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돼서 구한 사무실이었는데,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들이 제가 사무실을 냈다라는 걸 알고 수업을 들으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첫 달 매출이, 그래서 딱 오픈하자마자 첫 달 매출이 저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꾸려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저한테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 사업으로 성공하시거나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이런 어떤 게 트렌드가 될지 좀 이런 캐치하는 센스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로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게 돈이 되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을 해도 이제 저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플로어 분야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의식주, 그냥 주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음식은 먹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지만 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20살 때 대학을 다녔을 때 비하면 지금은 플라워가 의식주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을 배울 때까지만 해도 플로리스트라는 단어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플라워는 순간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간예술이라 함은 여러분들 불꽃놀이 보면 그 한 발 터지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지만 그 불꽃놀이를 봤을 때 그 감동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좀 돈으로 좀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듯이, 저희 뭐 이런 결혼식이라든지 뭐 프로포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죽었을 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에도 항상 중요한 날에는 전 플라워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크나큰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이 산업이 더 커지면 커지지 저는 작아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지금 이쪽 플로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마 되게 궁금하신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게 아무래도 좀 저희 업종이 더 그렇습니다. 워낙 변화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좀 명확하게 있기가 힘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궁금한 점은 많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해소가 많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나 뭐 이거 궁금하시거나 이런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많이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선배로서 조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후배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좀 선배로서 선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배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활동에 좀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선배로서 좀 더 이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요.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는 의심하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네, 앉으세요. 네네. 이렇게 정말로 가장 바쁜 꽃 쪽에서 5월에 우리 후배들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전성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플로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우리 미래농산업 수업에서 한자씨를 할애해서 이렇게 데모를 직접 하면서 좋기로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2학기 때부터 또 플로 전공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매주 이 실습을 하니까요. 우리 학교는 뭐 매일 들고 다니는 거 봐서는 뭐 매주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그때를 기약하고 오늘은 유명 플로리스트리 전성엽 대표님 모시고 귀중한 시간 가져왔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Take the worst thoughts saying, turn them to a game. Take the best thoughts saying, put them on display. On repeat in your brain till you're feeling no more pain. Never slow yourself down, you can do some more. Push past all the pain and you'll find a door. Open it up and finally explore everything that you thought you could never do before. And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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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